TQQQ가 2배가 됐을 때 원금을 뺀 사람은 10년 뒤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억 원을 투자했는데 계좌가 2억 원이 됐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람은 원금 1억 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내 돈은 지켰다고 생각하며 수익금 1억 원만 TQQQ에 남겼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팔지 않고 2억 원 전부를 계속 보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차이가 고작 1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뒤에는 그 선택 하나가 수십억 원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중요한 전제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TQQQ의 공식 최근 10년 연환산 수익률은 45.50%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정확히 45.50%씩 올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큰 상승과 폭락을 모두 지난 최종 성과를 연평균으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오늘 계산은 이 과거 수익률이 앞으로 10년 동안 똑같이 반복된다는 매우 강한 가정입니다. 미래 예상 금액이 아닙니다. 원금을 뺀 선택이 복리에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확인하기 위한 계산입니다. 먼저 원금을 회수한 사람입니다. 현금 1억 원을 따로 보관하고 남은 1억 원만 TQQQ에 계속 투자했습니다. 5년 뒤 남겨둔 1억 원은 약 6억 5,210만 원이 됩니다. 따로 보관한 현금 1억 원까지 더하면 총 자산은 약 7억 5,210만 원입니다. 원금을 꺼냈는데도 5년 만에 총 자산이 7억 원을 넘습니다. 충분히 대단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10년 뒤 TQQQ에 남겨둔 1억 원은 약 42억 5,236만 원이 됩니다. 보관한 현금 1억 원까지 합하면 총 자산은 약 43억 5,236만 원입니다. 원금을 회수했는데도 약 43억 원을 만든 것입니다. 이번에는 2억 원 전부를 남겨둔 사람을 보겠습니다. 5년 뒤 2억 원은 약 13억 420만 원이 됩니다. 원금을 회수한 사람의 총 자산은 약 7억 5천만 원. 전액을 보유한 사람은 약 13억 원. 불과 5년 만의 차이는 약 5억 5천만 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뒤 2억 원을 전부 보유한 사람의 계좌는 약 85억 472만 원이 됩니다. 원금을 회수한 사람은 약 43억 5천만 원. 전액을 보유한 사람은 약 85억 원. 최종 자산의 차이는 약 41억 5천만 원입니다. 처음 선택의 차이는 1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억 원에 10년의 시간을 주자 약 42억 5천만 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현금으로 보유한 1억 원을 제외해도 두 사람의 격차는 약 41억 5천만 원입니다. 월 400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86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원금을 꺼낸 사람이 포기한 것은 단순히 1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그 1억 원이 앞으로 벌어올 수 있었던 10년의 시간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복리는 처음에는 답답할 정도로 느립니다. 계좌가 2배가 됐을 때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벌었다. 다시 떨어지기 전에 원금부터 빼자. 하지만 자산이 커진 뒤부터는 같은 수익률이 만들어내는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1억 원에서 10%가 오르면 1천만 원입니다. 10억 원에서 10%가 오르면 1억 원입니다. 돈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같아도 움직이는 금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2배가 된 순간은 복리의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돈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출발점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금을 절대로 빼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하루 수익률 3배를 목표로 하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하루보다 길게 보유할 경우 실제 결과는 단순한 나스닥 수익률의 3배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높은 변동성과 레버리지는 손실도 크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계산표에서는 2억 원이 85억 원으로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계좌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급등한 뒤 크게 무너지고 다시 회복한 뒤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2억 원이 1억 원 아래로 내려가는 순간에도 팔지 않아야 계산표의 마지막 숫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도중에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모두 매도한다면 45.50%라는 과거 연환산 수익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 회수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돈의 사용 시점이어야 합니다. 3년 안에 사용할 전세금이라면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이의 교육비나 병원비라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비상금이 부족하고 대출 부담이 크다면 일부를 꺼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복리를 포기하는 행동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반대로 10년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는 돈이고 생활비와 비상금이 이미 마련돼 있다면 단지 2배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전부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원금을 빼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목적도 없이 습관적으로 복리를 멈추는 것입니다. 수익이 났다는 이유로 무조건 팔고
떨어질까 무서워 원금을 전부 꺼내고 다시 오르면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는 행동이 장기 투자자의 복리를 무너뜨립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2배가 됐다고 투자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1억 원을 2억 원으로 만드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2억 원 이후부터는 쌓인 자산과 시간이 여러분을 대신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시일에 쓸 돈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그러나 오랫동안 쓰지 않을 돈까지 두려움 때문에 너무 일찍 꺼내지는 마십시오. 오늘 꺼내는 1억 원은 현재의 1억 원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계속 남아있는 1억 원은 앞으로 10년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투자의 진짜 승부는 2배가 되는 순간이 아닙니다. 2배가 된 뒤에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얼마나 오래 남아있었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